그래요, 잘하고 있어. 울고 싶을 땐 참지 말아요. 내 앞에선 마음 놓고 울어도 돼요. 얼마든지 소리내어 울어도 괜찮소. 울고 싶을 땐 울어야 하오. 아픔을 풀어내야 추억이 된다잖소. 미안하오. 내가 당신을 울렸소. 용서해주오. 날 미워하지 마오. 내가 당신을 울렸소. 교수님 때문 아니에요. 선물 주신 귀걸이, 드롭스와 사탕과자들, 겨울밤 쉬고 뜨거운 산수유차. 제게도 그런 분이 계셨거든요. 무너져 내린 제 하늘을 떠받쳐 주시고 날개 잃은 저를 둥지에 들여 품어주셨어요. 사그라들던 제 영혼에 촛불을 밝혀주셨어요. 다시 숨 쉴 수 있게 해주신 그런 고마운 분이 계셨어요. 그립고 보고 싶어요. 사무치게 그리워요. 자주 찾아 뵙고 싶지만 이젠 기일조차 챙길 수 없게 되어버렸어요. 우리 이쁜이, 우리 이쁜이. 절망으로 하루하루 발해가던 저를 보석처럼 귀하게 대해주셨어요. 무너진 제 세상에 담장을 둘러 말없이 지켜봐 주셨어요. 그 온전한 애정이 너무 따스했어요. 말없이 소반 위에 올려놓아 주시던 따스한 위로가 담긴 드롭스 사탕과자들. 손편지들이 너무 좋아서 한겨울 곡풀이 반가웠더랬어요. 그랬고, 살아계셨더라면 함께 찾아뵙고 감사 인사라도 올렸을 텐데. 우리 이쁜이, 우리 이쁜이, 당신에게 딱 어울리는 말이군. 우리 이쁜이, 우리 이쁜이. 세상에 당신만큼 그 이름이 어울리는 사람은 없을 거요. 놀라게 해드려 죄송해요. 그런 말 마오. 경치가 눈물나게 아름답소. 좀 컸지 않겠소? 눈 내리는 북한강이라오. 풍경이라도 실컷 보고 갑시다. 아픈 상처를 떠올리게 미안하오. 말해줘서 고맙소. 우리 이쁜이, 당신은 잔뜩 울어서 못난이 붕어 눈이 됐는데도 여전히 일이 곱고 어여쁘구려. 그러니 앞으론 울고 싶으면 마음 놓고 소리 내서 엉엉 우. 그래도 되오. 제가 사랑하는 분들은 다 저를 떠나버렸어요. 돌아가셔도 살아계셔도 못 견디게 뵙고 싶어도 그립고 사무쳐도 뵐 수가 없어요. 태아는 앵두의 서러운 흐느낌이 가여워 가슴이 저미듯 아프고 명치가 아렸습니다. 운명 메비우스 위의 수레바퀴 제 25장. 그 겨울 북한강이 밤. 태아는 또다시 앵두의 상처를 건드릴까 두려워. 무슨 연유냐 차마 묻지도 못한 채 가여운 앵두를 품에 끌어안고 자신은 결코 앵두를 떠나지 않으리라. 저승길까지 앵두의 손을 꼭 잡고 함께 걸으리라. 눈 내리는 북한강을 바라보며 가슴에 새겨넣고 있었습니다. 태아는 그동안 앵두에게 사랑을 주고 떠났다던 그 모든 이들의 사랑을 온전히 하나로 끌어모아 자신의 앵두아를 담뿍 사랑하고 아껴주며 앵두의 가슴에 깊게 배인 슬픔을 어떻게든 덜어주고 싶었습니다. 눈 내리는 북한강이 그야말로 눈물나게 아름답구려.
누구 눈이 더 어여쁜지 한번 겨뤄보겠소. 당신이 오니 하늘도 함께 울자 작정했나 보. 두 불꽃끼리 한번 겨뤄보. 내 보기엔 당신이 압승이요. 좀 억울하지 않소? 이리 동화처럼 아름다운 풍경을 5시간 넘게 달려 시커멓게 타버린 터빈이나 주물러야 한다니 말이오. 발전소, 오늘은 정말 가기 싫소. 이런 일에 끌어들여 당신한테 많이 미안하오. 나도 조금 억울하오. 아니, 실은 말이오. 오늘은 좀 많이 억울하오. 천사를 꿰어 가시밭길로 이끄는 기분이라오. 게다가 눈치 없이 울리기까지 했잖소. 우리 이쁜이, 날 너무 미워하지 마오. 그리고 기다리겠소. 당신 가슴 속 슬픔들을 내게 온전히 다 덜어주는 그날이 오기를 기다리고 있겠소. 우리 이쁜이. 자, 가봅시다. 오늘 내가 밉상 떤 김에 발전소 터빈 탄 내도 실컷 맞게 해주겠소. 채 한나절도 되기 전에 말이오. 머리가 지끈지끈 아프다오. We both have a love so perfect. 1947년 10월 22일 동숭동 태아의 연구실. 열흘 후 가봉을 해야 하는데 시간이 어떠신가요? 제가 이곳으로 오겠어요. 태아는 지난 29회를 살아오는 동안 가장 길고 지루한 열흘을 보내야 했습니다. 이치로는 도저히 설명 불가한 모순으로 태아의 시간은 두 개의 차원에서 동시에 머물며 종암동, 동숭동, 루사, 청평발전소, 미 군정청, 눈, 코 가려뜰 새 없이 오가며 바쁜 와중에도 골격 좋다, 듬직하다, 지적이고 당당하고 견고하고 날렵하고 세련되고 품이 있고 앵두가 자신에 대해 말해주었던 심장 멎을 찬사들을 하나하나 떠올리며 무한반복 구간재생, 형언할 길 없이 설레고 행복하여 생시인지 꿈속인지 구름 위를 오가는 듯 두근두근 몽롱한 시간들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태아는 창틀에 올라앉은 귀뚜라미조차 이유 없이 사랑스러워 예전 같으면 창문 밖으로 가차없이 튕겨버렸을 더듬이 징그러운 그 시커먼 녀석을 살그머니 손에 올려 조심조심 내보내며 다정하고 부드럽게 나긋나긋 가을 밤서리가 제법 차단다. 어서 집에 돌아가렴. 다음엔 오지 말거라. 여긴 먹을 게 없어요. 그렇게 태아의 시간은 더디고 더디게 흘러 선물처럼 앵두가 태아의 연구실을 방문했던 지난 13일 그 아름답고 찬란했던 월요일로부터 하루하루 밀당하듯 힘겹게 흐르고 있었습니다. 강의실에서 앵두를 만났던 수요일에도 태아는 다른 수강생들 눈치고 뭐고 자신도 어쩔 수 없이 시선이 앵두에게 딱 붙어 떨어질 줄 몰랐습니다. 태아는 체면이고 뭐고 이젠 대놓고 뻔뻔하게 그래, 소문아 멀리 퍼져라. 나야 땡큐지. 규진인지 귀신인지 그 들창코 팔푼이 법문학부 다닌다던 그 애송이 겨우 카바이트 투자로 들고 낑낑대던 꼴이라니. 카바이트가 살짝 무겁긴 무겁다만 그레고리 팩 뺨 때린다더니 개뿔. 네가 그레고리면 나는 로버트 테일러다. 앵두가 완벽한데 남자 보는 눈 하나는 좀 별로군? 이제라도 골격 좋고 듬직한 나를 만났으니 다행이지. 규진 꾸질꾸질 발음도 비슷하고 딱 어울리네. 태아는 앵두가 자신의 목에 팔을 두르고 등 뒤에서 앞에서 끊임없이 자신을 안고 나긋나긋 상냥하게 웃어가며 골격 좋다 듬직하다 쓰다듬고 온갖 칭찬을 쏟아부으며 자신의 명품 골격을 품재고 간 그날 이후로 전에 없던 버릇 하나가 생겼습니다. 거울이라곤 면도할 때나 들여다보던 태아는 요즘 틈틈이 거울을 들여다보며 듬직하군. 거리의 유리창에 자신을 비춰보며 골격 좋군.
이 세상 남자들은 죄다 우스워 파달만해 보이고 잔뜩 펌프질된 자신감에 시도 때도 없이 입가가 해벌레 과로 누적으로 코피가 터져도 웃음이 삐질삐질 누가 보아도 딱 나사선억에 빠진 바보천치 마냥 앵두나라 앵두요정 마법에 단단히 봉인되어 꿈같은 열흘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교수님 계셨네요? 노크 소리 답이 없으셔서요. 안 계신 줄 알고 옷가방을 어디에 두어야 하나 걱정하던 참이었어요. 돌아가려다 얼핏 웃음소리가 들린 듯해서요. 혹시나 싶어 허락도 없이 문을 열었어요. 괜찮다, 앵두야. 얘가 이젠 네 방이거니 여기거라. 노크고 뭐고 다 필요 없으니 자주만 와주련? 그랬소. 내가 잠깐 딴 데 집중을 좀 하느라. 태아가 평소와는 사뭇 다른 앵두의 수트 차림을 경탄하듯 바라보며 앵두도 내게 이뻐 보이고 싶은 거로군. 김칫국. 그런데 오늘 어디 가오? 아, 네, 이따 저녁에요. 문화인들 작은 모임이 있어서요. 태아는 아델 여사에게 들었던 충무로 문화살롱 이야기를 떠올리며 소외감과 김칫국 실망에 속이 상하여 아, 충무로 문화살롱. 네, 곧 접수할 테니 기다려. 투지인지 질투인지 모를 집념에 불을 붙이며 또 규진과 함께겠군. 그래, 일이 곱게 성장을 한 거요. 앵두가 가만히 태아를 바라보다 태아가 자신에게 했던 말을 그대로 흉내내며 교수님, 제가 막 곱고 그러신가 봐요? 태아가 정색을 하며 그렇소. 그래서 문제라오. 앵두가 영문 모르겠단 표정으로 늘 듬직하신 분이 엉뚱하시네요. 규진에게만 왜 그리 야박하세요? 바보로군. 그게 다 당신 때문이잖소. 큰일이군. 일이 아무것도 모르니. 당신을 대체 어디서부터 가르쳐야 한단 말이오. 이래저래 나만 낭패로군. 앵두가 듣는 둥 마는 둥 태아를 가만히 바라보다 문득 생각난 듯 더블 브레스티드 수트는요. 가봉에 시간이 좀 걸려서요. 일반 싱글보다 앞판이 겹치는 분량이 많고요. 단추 배열도 정말 중요하거든요. 가봉이 좀 까다로운 편이에요. 라펠 기 꺾임과 단추 위치 선정하고요. V존 깊이랑 바지 텐션 점검하려면은요. 교수님 1시간 정도는요. 꼼짝없이 벌 서듯 서 계셔야 할 거예요. 10시 수업이니 아무리 서둘러도 그 전에 마치기는 시간이 부족해서요. 옷가방 여기에 두고 수업 들어가려고요. 수업 후 점심 식사하신 후에 오후나 교수님 가능하신 다른 시간에 제가 다시 올까 해요. 시간대요. 오후 수업 어제 당겨 미리 해두었소. 잘 됐소. 수업 후에 우리 점심 같이 합시다. 당신 뭐 좋아하오? 내 사줄이다. 아, 네, 규진이 정말 좋아하겠어요. 안 그래도요, 규진이 교수님 뵙고 싶다고요. 노래를 부르던 참이었거든요. 태아는 이놈의 인기라니. 그래, 인기 좋다만. 그래도 규진은 아니지 않겠니? 앵두야, 앵두야. 눈치 좀 챙기거라. 이 대목에 꾸질꾸질 규진이 왜 또 등장하냐. 잔뜩 부하가 나 고를 내려다. 아니지. 앵두와 다정 모드 시전에 서열 정리 확실하게 들어가야 하니 차라리 잘 됐군. 애송이 팔푼이 딱 기다려라. 오늘 너 날 받았다. 우리 앵두 옆자리 주인공이 누군지, 우리 앵두 임자가 과연 넌지 난지 내 오늘 제대로 각인시켜주마. 응? 그건 그렇고. 그럼 오늘 대체 몇 시간이나 앵두와 함께 할 수 있는 거야? 태아는 그날 오후 자신에게 닥쳐올 일생일대의 혹독한 위기를 꿈에도 모른 채 오후를 온전히 앵두와 지낼 생각에 열을 기다린 보상이 이리 달달하구나. 세상을 다 가진 듯 마냥 부풀었습니다. 동숭정 뒷골목에요. 규진과 자주 가는 집이 있어요. 설렁탕 안 좋아하시면 다른 곳으로. 좋아오 좋아오. 날도 쌀쌀한데 설렁탕 최고지.
태아는 설렁탕 밍밍하고 희뿌연 뼈 국물이 왠지 비누 냄새가 나는 듯도 하여 어려서부터 입 한 번 안 댔으나 우리 앵두가 이리 자주 즐긴다니 오늘부터 너 설렁탕은 나 윤태아의 최애 메뉴다. 앵두가 맛있다면 맛있는 거다. 그럼요, 수업 마치시고요. 동숭정 뒷골목 대학 설렁탕 집으로 오셔요. 둘이 함께 나서면 다른 수강생 분들이 실소. 나 당신과 함께 갈 거요. 규진과는 매일 붙어 다니면서 나랑은 안 된다는 거요. 그게 아니라 교수님은 교수님이시고 규진은 당신 옆에 나란히 딱 붙어 걸을 테니 그리하오. 응? 그러고 보니 그동안 수업 후 매번 그리 내뺐던 이유가 규진 때문이었던 게로군. 네, 규진이 수요일은 매번 아침을 걸렀었거든요. 그럼 그 팔프 그 규진 고작 밥 한 그릇 먹이느라 매번 둘이 정신없이 내뺀 거란 말이오. 난 매번 그런 당신 뒷모습을 바라보며 하염없이 눈쫓음하고는 오후 내내 그리 마음이 허전했는데 다른 사내 만나러 달려가는 줄도 모르고 무슨 사정일까? 안쓰럽고 가여워 그리도 마음이 아렸는데 이런 제 밥 하나 못 챙기는 자를 어찌 믿고 살려 했소? 그래도 괜찮소. 걱정 마오. 듬직한 나를 만났으니 이젠 문제 없지. 갑시다. 수업시간 다 됐소. 옷가방 이리 줘요. 여기 두오. 나랑 함께 강의실로 갑시다. (1947년 11월 12일) 청평발전소. 서울에서 설명했던 것처럼 미 군용 바니시드 실크는 공기 주머니와 올 풀림 문제 때문에 고전압을 견디지 못하오. 발전기 터빈이 정말 처참하게 타버렸네요. 능라는 비단 중에서도요. 질감이 가장 부드럽고 결이 섬세해요. 그런 능라가 단단한 구리선을 감싸서 힘세고 무서운 전기를 안전하게 길들인다니 정말 신기해요. 그리고 저는요. 그런 걸 다 아시는 교수님도 신기해요. 어떻게 한 사람이 이런 것까지 다 알 수 있는지요. 태아는 앵두의 기습 칭찬에 다시 심장 펌프질. 애써 입꼬리를 끌어내리고 옆에 놓인 구리선을 집어들며 앵두야, 나 좀 살자. 나 힘들다. 살살해다오. 태아는 혈기방장 사내 가슴에 장작불 지펴놓고 저는 태연자약 아무 일 없다는 듯 맑은 눈빛으로 요리조리 고개 갸웃 부지런히 터빈 공류를 살피는 천진난만 앵두의 칭찬에 화답하듯 은근슬쩍 고백하듯 부드러움이 강함을 이기는 경우는 흔하잖소. 당신도 그렇고 말이오. 그 철벽 같고 예리한 포스터 대령조차 이뿐이 당신한텐 여지없이 무장해제됐잖소. 이마에 구슬땀 배어나도록 동동거리며 동강초를 모아다 야학당 어둠 밝히느라 그리 갖은 애를 쓰다니 제 한 몸 건사하기도 벅참. 이 척박한 공궁지절의 말이오. 당신은 꿈을 잃은 가난한 아이들을 모아 다시 꿈꾸게 일으키고 다독이고 있잖소. 당신은 눈부신 햇살 같소. 당신은 맑았고 투명한 앵두알 같소. 당신을 바라만 보아도 마음이 채워진다오. 당신의 음성은 조용하고 나긋하오. 사람 목소리가 악기보다 곱단 말. 난 안 믿었었소. 과장이라 생각했지. 이젠 당신 때문에 믿소. 조용하고 말수도 적은데 말마다 어여쁘고 위로가 되오. 심지어 당신은 숨소리마저 곱소. 당신은 숨소리만으로도 나를 설레게 한다오. 태아는 앵두가 놀랄까 마지막 말을 속으로 삼킨 채 장갑을 다시 끼워주고 앵두의 두 눈을 마주보며 왼쪽 오른쪽 갈라서서 서로 헐뜯고 싸우느라 혈육마저 외면하기 다반사인 이 어이없고 못난 세상. 서로 물어뜯고 서슴없이 해치는 대립과 반목의 아수라장 속에서 당신만은 맑았고 말랑하게 빛나는 앵두알처럼 홀로 어여쁘고 여리고 고운데
더없이 강하고 묵직하오. 당신의 그 맑았고 순한 눈빛은, 그 눈물 묻은 슬픈 웃음은 세상의 아픔을 몰라서가 아니라 너무 잘 알아서 온통 자신의 일상을 타인을 위해 내어주고 있기 때문이잖소. 듣자니 가난한 학생들한테 교복도 지어주고 있다더군. 그 와중에 학생들 자존감 지켜주려 야학당도 열게 됐다고. 난 그런 당신이 더 신기하고 경이롭소. 엊그제 정동모임 주말 오찬 화제가 온통 당신이었다오. 앞으로 야학당 운영이 한결 수월해질 거요. 모두들 당신을 백조 아가씨라 부르더군. 겉모습은 한없이 우아한데 강인하다는 의미겠지. 그거 아오? 백조는 한번 짝을 맺으면 평생을 함께한다오. 궁극의 사랑을 실천하는 조류가 백조요. 사랑과 의리의 표상이지. 배우자를 잃으면 먹이를 거부하고 우울증에 빠져 날개깃을 꺾고 시름시름 앓는다더군. 암수가 함께 알을 돌보고 함께 새끼를 키우는 사랑꾼들이지. 사실 원앙은 매년 환승연애 톡박육아. 사랑과는 거리가 멀다오. 원앙의 금슬은 거품이요 바람둥이들이지. 백조야말로 지독한 로맨티스트라오. 백조 수컷은 절대로 도망가지 않소. 절대로. 암컷이 알을 품을 때 옆에서 철저히 경계를 서고 천적이 나타나면 목숨 걸고 싸운다오. 백조가 마음먹고 날개깃을 휘두르면 어른뼈도 금이 간다더군. 새끼가 태어나면 부부가 사랑으로 함께 돌본다오. 난 당신이 백조 같은 사람이라 생각하오. 태아는 하고픈 마지막 말을 가슴에 접어 넣었습니다. 백조인 당신이 난 참 좋소. 백조인 당신을 사랑하오. 내가 당신의 수컷 백조가 되고 싶소. 당신도 백조 수컷인 나를 사랑해주오. 나는 백조 남편이 되어 당신과 새끼들을 목숨 다해 지킬 거요. 백조 부부가 되어 당신과 평생을 함께하고 싶소. 이토록 불완전한 세상 속에서 당신과 부부가 되어 완전한 사랑을 나누고 싶소. 나를, 내 사랑을 받아주오. 태아는 자신의 주변을 어서 빨리 정리하고 정식으로 앵두에게 고백하리라 청혼하리라. 앵두의 눈을 들여다보며 맹세하고 있었습니다. 당초 태아는 오후 1시 무렵 서울을 출발하며 앵두와 자신의 빡빡한 일정과 도로 사정을 고려하여 고장난 터빈을 1시간 정도 서둘러 살피고 밤 10시 통행 금지가 되기 전에 앵두를 창신동 집까지 안전하게 바래다 줄 계획이었습니다. 태아는 벌써 3주째 본의 아니게 수요일 강의 종료 후 앵두와 나란히 걸어 동숭정 뒷골목으로 이동해 꾸질꾸질 규진과 합석하여 설렁탕을 먹고 있었는데 오늘도 그 꾸지리가 있는 대로 밉상 떨며 자신을 시험하듯 울 애기 첫눈 소식이 있던데 그 먼 길을 어찌 가려하오? 울 애기 너무 착해. 매번 고생길을 자처하니 내가 많이 속상하오. 눈 쌓이면 밤길 위험하니 울 애기는 애써 오느라 물이 마소오. 민박이든 어디든 머물고 있으면 내 데리러 달려가리다. 지가 무슨 수로 그 밤중에 데리러 올 거라고. 네가 2다리로 가평까지 뛰어올 양이면 내 이미 12번 서울 올라와서 씻고 잔다 이 팔푸나. 애송이 주제에 감히 나를 뭘로 보고. 눈길이든 빗길이든 내 알아 앵두 모시마. 넌 빠져라. 그만 짐 싸서 꺼져라. 아무래도 10월 7일 그날 밤 앵두에게 뽀뽀하고 저 팔푼이 떼어낼 걸 참은 내가 양반이지. 앵두 아까워 참은 거지. 입술 없어 참았겠냐? 팔푼아 착각 말아라. 앵두 이미 내 거 됐다. 골격 좋다. 듬직하다. 그게 무슨 뜻이겠냐? 사내로서 합격이니 나를 데려가요. 그런 뜻 아니겠냐? 그건 그렇다 치고 설렁탕 그리 좋으면 너나 실컷 먹어라. 제 입 드나들던 젓가락으로 설렁탕 속 고기 건져. 왜 남의 앵두 입엔 그리 열심히 넣어주는 건데? 왜? 내가 완벽하게 방어했으니 망정이지. 우리 앵두 내 앵두 고길 줘도 내가 줘야지.
그깟 정혼자가 뭐 그리 대수라고. 키만 크면 뭐하냐, 골격이 좋아야지. 어깨만 넓으면 뭐하냐, 나처럼 듬직해야지. 가슴 프레임 견고하고 허리선 날렵한 내가 왔다. 애송이는 보냅시다. 이제 그만 짐 싸라. 애송이는 가라. 네 알아서 간다고? 그래, 고맙다. 고마워. 태아는 규진의 눈길 걱정에 코웃음을 치고는 적설량 많든 적든 내 알아서 할 일이니 쓸데없는 걱정일랑 설렁탕 국물에 말아 마시고. 얼른 의자 빼라 이 날라리 말코야. 학생이 도서관에서 공부를 해야지. 기말 시험도 다가오는데 웬 연애질? 태아는 저 또한 밤새 눈 걱정에 안절부절. 라디오니 무전기니 축전지니 앵두 덮을 담요까지 바리바리 챙겨 눈대비 다해 지프 가득 채워놓곤 규진의 도발에 발끈하여 목소리를 낮게 깔며 내가 있는 한 앵두 걱정은 하늘 무너진 다음 순서요. 규진 말을 무질러 가볍게 비벼 뭉개고는 걱정스러운 듯 규진을 바라보는 앵두를 향해 앵두, 당신은 내가 있으니 나만 믿으면 돼요. 아무 걱정 말고 내 곁에 이쁘게 앉아. 눈 내리는 북한강 경치나 실컷 즐기면 돼요. 태아도 오늘 첫눈 습설이란 예보에 가야 하나 미뤄야 하나 여간 걱정이 아니었으나 수요일 아니면 종암동 오후 강의를 도저히 덜어낼 수 없을 만큼 강의 일정이 빡빡한 데다 서울의 전력 사정이 갈 데 없이 최악이라 오후 5시만 되어도 강의실이 어두워져 저녁 시간 강의들을 뒤로 미룰 수도 없다 보니 비포장 도로에 눈발까지 더해져 왕복으로 좋기 10시간은 잡아야 할 거리임을 알면서도 무리를 해서 청평발전소로 달려왔던 것입니다. 그랬던 것이 계획은 깨지라고 세우는 거라더니 생각보다 앵두가 확인할 사항이 많아 발전소 머무는 시간이 두세 곱절 지체되고 눈발마저 점점 거세져 태아를 바짝 긴장시켰습니다. 태아는 구리 권선의 두께와 곡률 정도만 확인하고 앵두가 준비해간 견본 능라 조직들을 농도별로 구분한 절연유 용액에 담가둔 후 상주하는 직원에게 시간별로 침투 정도를 꼼꼼하게 체크해 기록하도록 할 생각이었습니다. 최소한의 작업을 오늘 미리 해두어야 주말에 다시 가서 함침된 비단 견본과 기록을 살펴 최적의 능라를 확정짓고 비단 끈 제작에 착수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구리선의 두께와 곡률, 절연유의 농도에 따라 함침할 능라 견본 조직을 결정하는 것 정도만 앵두가 직접 확인하고 코일의 길이나 나머지 데이터는 자신이 이미 확보한 자료를 앵두에게 넘겨 보완할 생각이었는데 옷감에 대해 문외한인 태아가 미처 생각지 못했던 생각 외의 변수가 발전소에 머무는 시간을 훌쩍 늘려놓아 규진의 말을 씨앗으로 맺어놓고 말았습니다. 권선의 곡률을 따라 구리선을 감쌀 때 비단이 겹치는 두께가 조금이라도 두꺼워지면 철심에 슬롯에 걸려 코일이 들어가지 않을 것이었기에 앵두가 직접 터빈 코일의 구분 각도를 보고 비단 테이프의 폭을 2cm로 할지 3cm로 할지 파악하고 능라의 신축성이 코일을 얼마나 단단하게 잡아줄지 인장 강도를 손으로 당겨보며 가늠해 능라 조직의 밀도를 선택하면 되리라. 1시간이면 그 정도는 너끈하리라 예상했던 것과 달리 능라는 식물성 섬유인 면이나 마보다 절연유의 흡수 속도가 훨씬 빠르고 정교해 단 몇 초에서 길어야 1, 2분 내에 결정적인 침투 양상이 곧바로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익히지 않은 비단인 생겨내는요. 세리신이라는 끈적끈적한 단백질과 누에가 뱉어낸 여러가지 불순물이 들어있어요. 누에가 고치를 지을 때 제 몸 지키려고 안간힘을 쓴 흔적들이에요. 잿물을 넣어 끓는 물에요. 그것들을 녹여내는 정령 과정을 거쳐야 해요. 생견에 붙은 세리신이랑 천연 밀랍을 잿물로 깨끗이 씻어내는 거예요.
그래야 비단 조직이 스펀지처럼 열려서요. 교수님 말씀하신 그 절연유를 속까지 꽉 머금게 되거든요. 불순물이 조금이라도 남으면 기름이 겉돌아서요. 10중 8구 속에 기포가 생기고 말 거예요. 낙하산용 비단도 정년 과정을 거쳤겠지만요. 방수용 특수물질이 코팅됐을 테니 기포는 당연했던 거예요. 교수님께서 우려하시는 곡률 문제와 슬롯의 끼임 문제는요. 제가 해결할 수 있을 테니 염려 놓으셔도 될 거예요. 불순물이 빠진 비단은 훨씬 얇고 유연하게 감길 테니까요. 태아는 앵두가 직접 메밀대와 콩깍지를 태워 3번이나 정년해 왔다는 얇고 부드러운 능나 견본 조직을 바니시 용액에 끝부분부터 살짝 담그는 순간 모세관 현상으로 액체가 실을 타고 위로 올라가는 속도가 눈에 보일 정도로 생각보다 너무 빨라 벌어진 입을 다물지 못하고 몇 번이나 다시 반복하며 앵두를 바라봤습니다. 일상복보다 색감이 화려하고 고급 원단이 필요한 형형색색 갖가지 디자인으로 귀부인들의 파티 드레스를 제작하느라 원단 확보나 드레스 소품 구입과 제작 기법 등 뭐 하나 여의치 않고 부족한 것 투성이라 그동안 다양한 방법으로 생사를 정련하고 여러 가지 색상으로 능나를 염색해본 앵두는 모세관 현상이 속도나 기세만 보고도 이 능나 조직은 너무 촘촘해서 용액을 밀어내네요. 너무 쑥 빨아들여서 나중에 비단이 버석해지겠어요. 황갈색 바니시 용액이 비단에 닿는 순간을 잘 보셔요. 비단의 색이 진해지며 반투명하게 변하는데요. 이 투명해지는 속도가 곧 함침 속도예요. 이건 수치로 기록하고 분석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현장에서 직접 함침 흡수율 테스트를 하면서요. 즉시 판단해야 교수님 말씀하신 선권선후 함침 비법이 빛날 거예요. 모세관 침투 효과를 완벽하게 기대할 수 있을 테니까요. 단순한 염색도 현장에서요. 내내 지켜봐야 했거든요. 더구나 고압을 견디는 절연 기능을 하려면요. 능나 조직의 밀도와 흡수 속도를요. 현장에서 세밀하게 살펴야 해요. 교수님, 여기 신부 침투 여부를 살펴보셔요. 겉만 젖은 건지, 실의 안쪽 신부까지 용액이 배어들었는지, 단 1-20초면 판가름 나거든요. 이제 비단을 꺼내서 손톱으로 살짝 긁어보세요. 용액이 겉돌며 밀려 나오면 실패인 거예요. 이렇게 함침액이 겉돌면 좀 더 성기게 짠 조직을요. 두 겹으로 덧대는 방법도 있어요. 조직이 너무 치밀하면 공기가 갇혀서요. 미세한 기포가 많이 생기거든요. 교수님께서 기포가 방전과 절연 파괴의 원인이라고 하셨잖아요. 성긴 조직을 바이어스로 겹쳐 덧대면요. 신부 침투도 빠르고요. 기포도 숨을 쉬듯 빠져나갈 거예요. 침투가 빠르면 기포 발생 자체가 줄고 고르게 먹어요. 보셔요 교수님, 메밀대와 콩깍지를 태운 잿물에 3번 삶아낸 견본이에요. 누에가 뱉어낸 불순물이 싹 빠져서요. 이렇게 보드라운 거거든요. 이제 절연유 기름을 꽉 머금어서 기포가 안 생길 거예요. 이걸 바이어스로 겹쳐 감으면 슬롯에 쏙 들어갈 거예요. 바이어스에서 겹치면 신축성이 좋아져서요. 곡률이 심한 코일을 감을 때에 울지 않고 훨씬 잘 밀착돼요. 신축성 좋은 두 겹이니 당연히 인장 강도도 훨씬 좋아질 거고요. 아니면 능나의 조직이 촘촘할 경우에는요. 절연유 용액의 농도를 낮추거나 온도를 높여야 하는데요. 그 경우 원하는 절연효과 그 여부는요. 제가 그 부분은 잘 몰라서요. 저는 제가 구할 수 있는 능나 조직을 이용해서요. 교수님께서 정해주신 절연유가 기포 없이 잘 스며들게 하는 것밖에는 몰라요. 앵두야, 모르다니 모른다니. 이리 알 것 모를 것 다 아는 베테랑 전문가면서 그리 순하고 맑은 눈빛으로
난 몰라요. 겸손까지 장착하면. 너무 이쁘잖아. 사랑스럽잖아. 날 좀 살려다오. 지금 내 눈에 네 그 어여쁜 입밖에 안 보이는 걸 내가 알면 날 늑대라고 흉보려나? 징그럽다 도망치려나? 오늘 밤 꿈속에선 또 얼마나 날 괴롭히려고 내 인내심을 바닥까지 시험하며 날 늑대 만들 거냐고. 앵두야 나도 좀 살자. 날 좀 살려다오. 내 앞에 나는 네가 생각하는 그런 점잖은 교수님이 아니란다. 혈기방장 29 사랑의 눈먼 사내란 말이다. 앵두야, 정말이지 너는 어쩌자고. 어디 티끌 하나 미운 데 없이. 온통 이다지도 이쁜 구석 천지란 말이냐. 넌 대체 나한테 무슨 짓을 한 거냐? 요리 이쁘고 사랑스러운 입으로 졸졸졸 온통 고운 말들만 쏟아내고선 교수님 이것밖엔 전 몰라요. 라니? 나 좀 살려다오. 네가 그것밖에 모르는 통에 난 너밖에 모른단다. 앵두는 자신이 함침에 대해 이야기하는 내내 태아가 촉촉하게 젖은 멜로 눈빛으로 무아지경 자신의 눈과 입을 번갈아가며 뚫어져라. 사심 가득한 사내 눈빛으로 보거나 말거나. 이것 보셔요. 생사나 정년이 덜 된 비단이요. 5초도 안 돼서 용의 흡수가 멈춰버렸어요. 겉만 번들거릴 뿐 속은 마른 채예요. 교수님 설명해주신 내용에 따르면요. 이 상태로 코일을 감으면 나중에 열을 못 견디고요. 터빈 안에서 비단이 다 타버릴 거예요. 그게 그렇게 금방 알 수 있는 거였어? 어릴 적부터 천을 많이 만지며 자랐거든요. 저처럼 천을 많이 만지면 저절로 알 수 있는걸요. 제가 능라의 질감과 결을 특히 좋아해서요. 능라를 많이 다뤄봤거든요. 절연유 농도를 묽게 하는 문제는 제가 잘 모르겠고요. 이 농도에서는 비단을 좀 더 성끌게 짠 것으로요. 바이어스로 덧대서 다시 가져와 봐야겠어요. 태아는 내내 앵두의 안전한 귀가가 근심되어 빨리 올라가야 하는데 하며 초조해하다가도 앵두의 어여쁜 입과 눈을 정신없이 보다가 침착하게 조목조목 설명하는 앵두의 말을 듣기도 하다. 어느덧 몰입해서 앵두의 설명을 귀 기울여 듣고는 생각보다 훨씬 앵두의 도움을 많이 받게 되겠구나. 애초에 앵두 도움 없이 간단히 해결될 일이 아니었구나. 다시 한번 앵두가 대견하고 고맙고 사랑스러워 울컥 껴안고 입맞추고 싶은 마음을 애써 누르며 당신은 정말이지. 우리 이쁜이가 맞소. 당신 참말 어여쁜 사람이여. 맙소사, 이리 귀여울 거면 조금 덜 이쁘던가. 눈멀게 이쁠 거면 조금 덜 사랑스럽던가. 피부는 어찌 요리 보드랍고 두 눈은 또 왜 조리 말같함? 이리 죄, 어여쁠 거면 하는 짓이라도 좀 덜어내고 이쁘던가. 태아는 앵두를 눈앞에 두고 보아도 못 보아도 앵두를 자신의 곁에 두어도 못 두어도 손도 못 잡고 입맞춤도 못한 채 그저 멀뚱히 그림처럼 바라만 보자니 정말이지 미칠 노릇이었습니다. 하루하루 견디기가 이리 힘들고 버거워서야 어디 사람이 살겠냐고 애타는 가슴이 남아나겠냐고 태아는 사랑의 눈먼 수컷 백조가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중앙방송국입니다. 기상통보를 전해드립니다. 오후부터 중부 지역을 중심으로 내리기 시작한 습설은 기온이 급강하함에 따라 점차 붉은 눈발로 변하고 있습니다. 현재 경기도와 강원도 일대의 주요 고갯길은 이미 쌓인 눈이 얼어붙어 차량의 통행이 전면 중단된 상태입니다. 산간 도로를 통행 중인 차량은 빙판길로 인한 고립사고의 위험이 매우 높으니 즉시 인근 마을로 대피하여 신변 안전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눈은 밤새 중부 전역으로 확대되어 내일 새벽까지 이어질 전망입니다. 이상 기상통보를 마칩니다. 앵두를 조수석에 태우고 무릎 담요를 덮어준 태아가 지프 운전석에 올라 뒷좌석에 싣고 왔던 무전기의 다이얼을 중앙방송국 주파수에 맞추자 BC603 송수신용 무전기에서
일기예보가 흘러나왔습니다. 태아는 잠시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침묵하다. 자신이 걱정하면 앵두가 더 불안할 것이기에 애써 무덤덤한 목소리로 별일 아닌 듯 걱정하지 말아요. 무전기로 카페에 연락해주겠소. 카페에 당신이 모르는 장비와 인원이 상주해 있다오. 통신병이 동대문지서 창신동파출소 교환수를 호출할 거요. 연결되면 당신을 바꿔줄 테니 칩에 보낼 전가를 남겨요. 당직 순경이 칩에 사람을 보내 당신 이야기를 전달할 거요. 당신이 무사하다는 연락을 보내고 나서 민박을 잡읍시다. 가평 읍내까지는 50리요. 중간에 핏고개란 고개가 있어 위험하오. 요 아래 2km 정도 내려가면 청평리라는 마을이 있어. 마을은 작아도 식당과 민박들이 몇 채 있다오. 발전소 지을 때 기술자들과 관리들이 묵던 곳이라 그런 데로 쉴만할 거요. 내가 있으니 조금도 걱정하지 말아요. 수컷 백조 이야기 기억하오. 날 믿어요. 그래도 돼요. 규진은 짐짓 속상한 듯 표정을 과장하며 다른 사내품에 제 여인을 보내기 싫어 떼쓰는 척 데니얼 교수와 청평으로 향하는 누나를 배웅하며 온갖 과장을 섞어 천연덕스럽게 눈물의 이별을 연기하고는 속으로 얼쑥해제라 회심의 미소를 지었습니다. 눈길이 어쩌고 민박이 저쩌고 그 정도로 대놓고 힌트 주고 멍석 깔아줬으면 맹충이 모질이 답답서생이 아닌 다매야. 알아들었겠지? 못 알아들었으려나? 주변 눈을 싹싹 긁어 모아서라도 고립돼서 진도 빼소. 한 달 남짓 후면 반 환갑에 반 50 늑다리 한 쌍이 설마하니 이리 거저주는 기회도 못 챙기고 기어이 폭설 뚫고 밤길 내달려 통금전 집에 당도하면 신사고 나발이고 답답서생 꼰대 교수 자인하는 꼴이지. 점잔 떨다 세월 가고 돌이 찼다 청춘 가오. 우리 누님 꺼다 놓은 숙맥이라 쉽지는 않을 거요. 민박집 아랫목 화롯불에 손 녹이며 감자 구워 호호 불어 먹여주고 받아먹고 말랑말랑 애교 떨어 입이라도 맞추시오. 걱정 마라 날 믿어라 별일 없다 지켜주마. 그따위 기사도는 누렁이나 줘버리소. 입맞춤 한 번이면 옥구슬 등기 완료. 사나이 자존심은 직진 본능 정주행. 데니얼 매형, 멍석 깔아줬으니 잘해보. 1947년 10월 22일 동숭동 태아의 연구실. 혜원이 입에 핀을 문 채 시선을 옮겨가며 시침질된 초벌옷을 태아에게 입혀놓고 태아의 가슴과 어깨를 지그시 바라보며 쓸어보고 눌러보고 두드리고 매만지고 당기고 꼬집어 핀 꽂고 잠옷 매서운 눈으로 이곳저곳 부지런히 살피며 태아의 골격에 수트핏을 맞추고 손목의 쿠션에서 연신 시침핀을 뽑아 꼬집듯이 옷감을 잡아 여기저기 핀을 꽂고 있었습니다. 앵두가 자신을 이리 보고 저리 재다 턱 밑에 바짝 다가서서 안기듯이 껴안듯이 태아의 몸에 수트를 맞추느라 정신없이 집중하다 잔뜩 긴장한 채 들숨날숨 순서가 꼬여버려 숨을 참는 건지 숨쉬는 걸 잊은 건지 정신 출타하여 무아지경인 태아에게 한마디. 교수님 숨 참지 마세요. 앞 한 남으면 헐렁해져요. 교수님 숨 쉬세요. 옷도 숨을 못 쉬잖아요. 근육이 긴장하면 핏이 무너져요. 어깨 내리세요. 지금 이 상태로 만들면요. 하루 종일 화난 사람처럼 보일 거예요. 태아가 훅 하고 한꺼번에 숨을 내쉬니 이번에는 태아의 가슴을 손으로 쓸어 두드리며 가슴을 계속 움직이셔서 핏이 엉키겠어요. 앵두야, 그게 말이다. 내가 하는 게 아니란다. 이 세상 어느 누가 제 심장 펌프질을 제 맘대로 한다던. 배 내밀지 마셔요. 허리핀 무너져요. 교수님 숨 참지 마시라니까요. 앞 한 남으면 빌려 입은 옷처럼 보인단 말이에요. 잔소리하는 모양새가 하도 귀여워 넉놓고 바라보자 절 보지 마시고 앞을 보세요. 민망하고 서운하여 고개를 젖히자 고개 뒤로 젖히지 마세요. 어깨 무너져요.
태아는 앵두에게 혼나고 야단맞고 구박받으며 달큰하기도 맵싸하기도 재밌기도 힘겹기도 알딸딸 간질간질 두근두근 영혼가출 천국인지 지옥인지 모를 어딘가를 헤매고 있었습니다. 앵두야 앵두야 나 좀 살려다오. 그리 말랑말랑 포드라운 손길로 안 그래도 좋아 죽는 산에 턱 밑에 바짝 들어 서서 벌꿀 향인지 비누 향인지 코끝 간질 마음 말랑 나조차 몰랐던 스컷 본능 있는 대로 끄집어 헤쳐놓고 그것도 모자라 그 어여쁘고 가녀린 두 손으로 산의 앞가슴을 그리 야릿하게 쓸고 보듬으며 두드리고 매만지고 누르고 꼬집고 산에 미치게 만들어 놓곤 숨조차 참지 말라니 바라보지도 말라니 지금 이 가슴이 내 건지 네 건지도 구분 안 되는 판국에 나도 숨쉬고 싶다. 네가 대신 쉬어주련. 나도 어깨 내리고 싶다. 이 어깨도 네 거 하렴. 구박하고 혼내고 째려봐야 소용없다. 눈에 힘줘 흘겨보는 네 눈마저 어여쁘니 차라리 내 양손을 묶어다오. 날 좀 살려다오. 이런 앵두염을 같으니 태아는 코앞의 앵두를 늑대 눈빛으로 바라보다 이대로는 일 내겠다. 나도 나를 못 믿겠다. 차라리 눈을 감자. 인내심의 한계를 느껴 눈을 감아버렸습니다. 교수님 눈 뜨시고 고개 드셔요. 교수님 주무세요? 교수님 잠드셨네. 일을 어쩌나. 그리 바쁘시니 피로가 쌓이셨나 보네요. 아 이거로군. 고맙다 앵두야. 그래 나 피곤하다. 나 좀 재워주련. 옳지 잘한다. 잘해. 우리 앵두 최고다. 교수님 선체로 잠드셨네. 일을 어쩌나. 어쩌긴 네가 재워주면 되지. 나 믿고 할란다. 교수님이 얼마나 피곤하셨으면 퇴근해라. 옳지 이거로구나. 이런 방법이 있었군. 천국이 따로 없구나. 얘가 천국이로구나. 앵두야 이왕이면 자장자장 노래도 불러주렴. 근데 천국은 천국인데 고개가 살짝 아픈 천국이네. 앵두야 나 고개 아픈데 우리 이제 그만할까? 아니야 내가 조금 더 참아보마. 이게 어떤 기회인데 그치? 바지 가봉 아직 남았는데 일을 어쩌나. 자켓 떼어드리겠습니다. 움직이지 마셔요. 시침핀 조심하셔요. 소매부터 떼어드릴게요. 어깨선은 잘 맞네요. 진동둘레만 조금 더 파내면 되겠어요. 바쁘실 텐데 운동을 꽤 하셨나봐요. 골격이 정말 좋으세요. 보통은 어깨 끝이 남거든요. 교수님은 원단이 빠듯할 정도예요. 다리가 길어서 바지선이 아주 잘 살아요. 가봉은 한 번만 아오. 가봉만 한 10번쯤 하면 안 되겠소? 태아는 이 순간이 영원했으면 좋겠기도, 감당할 자신이 없기도, 자신은 미치도록 힘겨운데, 시종 무덤덤한 앵두가 야속하기도 했습니다. 움직이지 마셔요. 허벅지 선 하나로 분위기가 달라지거든요. 근육 긴장하지 마셔요. 앉아보세요. 바지통은 불편하지 않은 선에서요. 최대한 가늘게 잡아야 해요. 그래야 교수님 체형의 장점이 잘 살아나거든요. 허벅지 어떠세요? 불편하지 않으세요? 원단이 당기는 느낌이 살짝 드네요. 여유를 아주 조금 더 잡아야겠어요. 글쎄다 앵두야. 네 손이 거기 머무는 한 여유를 아무리 두어도 소용없지 않겠니? 태아는 문득 장난기가 다시 발동하여 나는 늑대다. 앵두 잡아먹으러 왔다. 교수님 지루하신가 보네요. 조금만 더 참으셔요. 그리 장난하시면요. 핏 처음부터 다시 잡아야 해요. 이런 철딱선이 앵두 같으니 지루하다니 어떻게 지루할 수가 있겠니? 일이 뭘 몰라서야. 그래 내가 졌다. 네 처분에 맡기마. 미안하오. 잠시 장난기가 발동했소. 근데 말이오 이러다 내가 진짜 늑대로 변할까? 전혀 무섭거나 두렵진 않소. 교수님은 그러실 분이 아니신걸요? 앉으셨을 때 원단이 당기는 정도를 확인해야 하니까요. 불편하거나 조이는 느낌이 없으신지
천천히 숨을 내쉬며 느껴보셔요. 서 계실 때 뿐만이 아니라요. 앉으셨을 때의 실루엣도 중요하거든요. 편안하게 기대 앉아보셔요. 너무 타이트하면 불편하고 옷태도 망가지니까요. 허벅지부터 무릎까지 흐르는 선만요. 좀 더 날카롭게 잡을게요. 태아는 기진맥진 자포자기. 아직 최고 난도 일생일대 지옥의 난코스가 남아있는 줄 까맣게 모른 채 이토록 지독한 고문이 저토록 차분한 앵두가 처참하게 무너져가는 자신의 인내심이 그저 야속하고 버거워 기진맥진했습니다. 잘하고 계세요. 그렇게 지금처럼 편안히 계시면 돼요. 앉으면 허벅지 근육이 팽창해서요. 단면이 달라지거든요. 이제 바지 뒷판을 좀 볼게요. 뒷판의 여유분이요. 엉덩이 밑에서 지저분하게 남지 않으려면 지금처럼 허벅지 안쪽 선을 바짝 당겨서 핀을 꽂아야 해요. 조금 타이트해도 가봉이라 그러니 참으세요. 더블 브레스티드 수트는 하의의 실루엣이 상의의 무게감을 받쳐줘야 하거든요. 미디가 너무 깊으면 다리가 짧아 보이고요. 너무 얕으면 앉으실 때 많이 불편하실 거예요. 미디 끝 지점을 조금 더 위로 올려야겠네요. 허리 굽히지 마시고요. 힘 쭉 빼시고 강의하실 때처럼요. 자연스럽게 그냥 서 계세요. 미디 조금 올려 잡아서 핀 꽂을게요. 그래야 서 계실 때 하체 라인이 길어 보이고요. 시원하게 뻗어 보이거든요. 밑 위에서 허벅지로 이어지는 이 선이요. 사실상 수트의 생명이에요. 여기가 딱 맞지 않으면 바지가 계속 겉돌게 되거든요. 조금 민망하시더라도 가만히 계세요. 왼쪽으로 무게중심이 쏠리는 편이시네요. 미디 길이를 좌우 비대칭으로 조정해서 섰을 때 주름이 생기지 않게 잡겠습니다. 지금 핀 꽂는 이 지점이 바지의 중심이에요. 여기가 기준이 되어야 바지 주름이 발등까지 일자로 곧게 떨어져요. 미디 가봉할 때는요. 다들 숨을 참으시더라고요. 긴장 풀고 평소처럼 편하게 호흡하세요. 그래야 정확한 수치가 나오거든요. 몸이 너무 경직되어 있으면 옷이 작게 만들어져요. 긴장하지 마시고 저한테 몸을 맡기세요. 교수님, 이제 보니 장난꾸러기시네요. 뒷주머니를 그리 꽉 움켜쥐고 계시니 앞중심이 벌어져서 정확한 선을 잡을 수가 없어요. 손 떼고 바르게 서보셔요. 핀 꽂는 동안은 허리를 굽히거나 숙이지 마세요. 미디 길이는 아주 미세한 자세 변화에도요. 수치가 확 달라지거든요. 남성복은 이 미디 부분이 가장 예민해요. 너무 조여도 안 되지만 그렇다고 너무 남으면 앉았을 때 앞판이 흉하게 접히거든요. 사타구니 안쪽 선인 인심이 시작되는 이 지점의 높이가 정확해야 해요. 그래야 바지 주름이 휘지 않고요. 수직으로 곧게 떨어지거든요. 거의 다 됐어요. 이제 미디 끝부분만 한 번 더 집어내면 상의랑 연결되는 선이 완벽해질 것 같네요. 몸에 힘을 빼셔야 해요. 지금처럼 경직되어 있으면 정확한 선을 잡기가 어렵거든요. 시침핀 꽂고 있으니 움직이지 마셔요. 수고했소. This world I see, it calls to me. I hear its voice, make my choice. Yesterday is swept away. Why don't we chase our dreams? In this moment we could
free. Take my hand, my heart, my life. I'll be yours. Time unwinds words and rhymes here in this wonderland. Hopes and dreams play their themes here in this wonderland. Our stories told, our lives unfold, hearts beat on and join the song. Intertwined our steps in time, lead us here, draw us near. In each moment, beauty shines. In your laugh, in your eyes, count the ways our lives will change. I'm still yours. This world I see, it calls to me. I hear its voice, make my choice. 운명, Yesterday 메비우스 위에 수레바퀴 제 26장 좋은 사람 만나시오. Chase our dreams. In this moment we could be evermore. 면모하는 여인이 있습니다. 어머니. 태아야, 태아야, 내가 기어이 혜원이를 제발 다시 생각해보렴 한 번만. 되돌릴 수 있는 마음이 아닙니다. 어머니. 태아야, 얘야, 너 정말 인력으로 되는 일이 아닙니다. 어머니. 이 서신을 전해주세요. 만나자 적었습니다. 그래 만나보거라. 필시 생각이 바뀔 게다. 되돌릴 수 없습니다. 어머니. 어머니, 저는 그 여인이 아니면 안 되겠습니다. 혜원이 측은하고 미안해서 난 말 못한다. 서신만 전해주세요. 제가 만납니다. 서신만 전해주세요. 혼인 하루라도 서두르고 싶습니다. 일단 혜원이부터 만나보거라. 되돌려질 그런 마음이 아닙니다. 물을 수 있는 마음이 아닙니다. 어머니. 넌 후회할 게다. 후회하지 않습니다. 이번 생에 제게 다른 인연은 없습니다. 어머니. 제 15편 이야기는 이어지는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을 해두시면 다음 영상을 편하게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다큐 인생극장은 재미와 감동, 위로를 전하는 고품격 드라마 채널입니다. 여러분이 눌러주시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다큐 인생극장 드라마의 품격을 높이고 드라마 제작에 큰 응원이 됩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큐 인생극장이 여러분의 건강과 행복을 응원합니다.